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양국은 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정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19일 제259회 양국은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국은 의회 의원 행동 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코로나19 양국은 긴급 지역경제 활성화 자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국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국은 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회 변동분안, 양국은 민간협치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국은 공직문화혁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국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양국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국은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국은 예술인촌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국은 빈집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 지원 조례안, 양국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국은 의회 의원 행동 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기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기남 의원입니다. 양국은 의회 의원 행동 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 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그 외부 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지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지방의회 의원이 외부 강의 등의 신고에 대해서도 반영하라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원이 외부 강의 신고 대상을 외부 강의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로 변경하고 신고 기한도 강의 전 미리 했던 것을 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 원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듣는 시간이지만 검토 보고서를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셨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를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지만 제안 설명,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와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이겼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국은 의회 의원 행동 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양국은 긴급 지역 경제 활성화 자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두입니다. 코로나19 양국은 긴급 지역경제 활성화 자금 지원 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6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지급하고 있는
코로나19 양국은 긴급 지역경제 활성화 자금 지급 대상을 등록 외국인 중 결혼 이민자에서 영주자까지 확대 지급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 등록 외국인 지원 대상의 범위를 제한 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 이민자와 출입국 관리법 제10조 제2호에 따른 영주의 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영주자를 신설 추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양국은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1호에 근거하여 입법 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군민에 준한 대우를 받고 있는 실제 가족들로 수혜를 확대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지금 뭐 아까 우리 의장께서도 얘기했지만 하여간 일선에 계신 공무원들 그 배분해 주시냐고 고생 많으셨는데 지금 이 조례가 지금 상당 부분이 그 예산 집행이 돼 있고 또 어쨌든 지금 이 조례가 지금 시기가 적절치 않다 좀 늦게 나온 조례 아니냐 이 지적을 한번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내용을 살펴보면은 지금 개정안의 1, 2항은 1항, 2항은 지금 이제 현행에 돼 있는데 특별히 그 3항이 지금 새롭게 도출됐어요. 그 10조 출입국 관리법 제10조 2호에 따른 영주 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배분을 못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배분해 준 후에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안건을 뭐 상정한 후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희망 신청서를 받아놓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지금 요 조례가 통과되면 그럼 지금 사망에 관련돼 있는 그 사람들은 주민들은 얼마나 돼요? 한 40여 명 정도. 40여 명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뭐 또 특별한 그 배분 과정에서 의견이 돌출돼 갖고 부득이 조례를 만든 겁니까? 아니면 조례를 만들기 전에 그 세심하게 우리가 집행부에서 좀 이 판단을 좀 못한 걸로 이 조례가 개정된 거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조례를 당초에 제정하면서 장기 체류자까지는 좀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 저희 행정에서 요 관련된 법들이 사실은 좀 약간은 저희가 좀 알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어서 뭐 가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도출이 된 것입니다. 수혜가 좀 확대돼서 이런 분들한테 좀 억울함이 좀 덜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좀 열심히 더 마무리를 좀 잘해주고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박기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근혜 의원입니다. 혹시요 주소를 양구에 두고 저희 나가 계신 분들 1년에 2년 동안 나가 계신 분들 이런 분들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네,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모든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생활을 나가서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양국은 긴급 지역 경제 활성화 자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서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국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국은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회 변동분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네, 종합민원소통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종합민원소통실장 오민수입니다. 양국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품 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수의 방법으로 사용, 수익 허가 및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9조 2 및 25조의 2에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사용, 수익 허가 및 대부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하고자 하는 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관계법령, 비용 추계 및 정부 사유서는 부침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국은 청사권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양국은 청사권리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양국은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해 행정서비스 여건 개선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기금의 설치를, 안 제3조의 기금의 조성 및 존속 기한을, 안 제5조의 기금의 운영 및 관리를, 안 제6조와 8조의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을, 안 제10조의 기금운영 계획 및 결산 보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관계법령, 비용 추계서 및 정부 사유서는 부침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회 변동 분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해 제출된 변동 분안은 기업의 친환경 사업 유도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건물 신축 2건과 남면 경관 조성 사업, 방산 가마터 복원 및 후곡 관광지 조성 활성화를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 3건, 소규모 보존 부적합지 처분 1건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 5건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 디에무제 친환경 경제순환센터 건립으로 하리 농공단지역 부지에 시설 규모 지상 2층 연면적 996평방미터로 사업비 35억 원을 들여 신축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립 목적은 기업의 친환경 청정 사업 유도를 위한 기반 구축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로 양구중앙시장 시설 현대사업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경동약국 D 5일장 부지 내에 시설 규모 지상 3층 연면적 435.6평방미터로 사업비 15억 원을 들여 신축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립 목적은 전통시장 활성화 및 고객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남면 평화경관 조성사업 구역 내 토지 및 건물 매입으로 토지는 5필지 2284평방미터이며 건물은 3동 489평방미터로 총 추정 가액은 4억 7,73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매입 목적은 평화경관 조성사업 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주민 편의시설 제공과 경관 조성을 하고자 함입니다. 네 번째, 방산면 가마터였던 부지 매입으로 토지는 방산면 송현리 591번지의 2필지 2,713평방미터로 추정 가액은 2,617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매입 목적은 송현리 5호 가마터였던 부지로 매입 후 복원 등 가치 보존에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다섯 번째, 동면 후곡 관광지구 내 토지 및 건물 매입으로 토지는 6필지 1,844평방미터이며 건물은 481.8평방미터로 총 추정 가액은 5억 6,03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매입 목적은 매입 후 후곡 관광지 조성 계획에 걸맞는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이 되겠습니다. 처분재산 1건은 소규모 부적합 부지인 양급 도사리 100번지의 1필지 5,787평방미터로 총 추정 가액은 5,279만 4천 원 상당의 부지를 매각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양국은 재정에도 기여하고자 처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된 조례안 및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 및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회 변동분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합민원 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희 위원님 아니, 질의하여 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기 청사 관련돼서 조례를 지금 실장님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서. 예. 청사 건립기금 이거 어디서 하죠? 실장님 내가 합니까? 예. 아. 저희가 설명을 좀 전에 드렸는데. 했나요, 그게? 예, 예. 두 못 번째로. 들은 것 같아요. 저도 못 들은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네, 김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아니, 공유재산이 아니구나. 양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일부 개정 조례안에 좀 말씀드려볼게요. 예. 제한 이유가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품 등의 생산 전시 등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수의하는 방법으로 사용 수익 허가 및 대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랬는데 예, 예. 이거가 지금 어쨌든 우리 지금 그 공유재산 임대법에 따른 그 요율 1000분의 50이라는 요율이 같이 적용됩니까? 아니면 이런 식의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 생산품을 판매를 한다 그러면 무슨 예. 뭐 대부의 감면조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좀 기재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이렇게 사용 수익 허가 및 대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그 요율은 1000분의 50으로 대입을 할 건지 아니면 나중에 이게 또 그런 식의 손이 또 가야 되는 거 아닌지. 요거는 지금 저희가 그 대부 요율은 별도로 또 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일괄적인 그 뭐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일반 어떤 그런 시행령 같은 게 규칙이 있어요, 우리가? 예,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 관리법 조례 안에 네. 또 이렇게 저기 법이나 시행령 아니면 조례를 따져서 그 요율을 적용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것이고 지금은 어쨌든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법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령이 조례로 또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에 대해서는 그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이죠. 근데 그것도 좀 여기다 기재를 했으면 좀 좋을 걸 그랬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좀 적용을 해주시고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00분의 50이 어떤 식의 적용이 됩니까? 예? 적용이 되면 지금 제가 그거는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대부 네,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네, 차이를 이왕은 여기도 감면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조례 같아서 예.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공유재산 관리계 매각대에서 5천만 원 이상이면은 지금 저 어떤 그런 공매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방법이 어떻게? 저희가 이제 그 3천만 원 그러니까 공시지가 얘기입니다. 네, 주택에 보면 3천만 원 이상은 저기 경쟁 입찰이고요. 나머지는 수의인데 이제 여건에 따라서 수의도 토지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경쟁 입찰이 있고 아니면 그냥 입찰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공시지가에 3천이에요? 예, 법으로 이렇게 감정가가 아니고? 예, 그렇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상당히 이게 그거 할 텐데. 예, 그죠? 그래서 저희가 현 시대하고 안 맞을 텐데 그게. 근데 법적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웬만하면 수의를 안 하고 거의 다 이제 그 특성에 따라서 이제 수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뭐 자기 재산 가운데 있거나 뭐 건물을 깐가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다 인접적하고 지명 경쟁 아니면 입찰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임대료를 내고 오랫동안 지금 그런 식의 불만이 지금 많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그 이제 한 10년 뭐 이렇게 이상 임대를 낸 분들도 있잖아요. 자기 농사를 져서. 예. 그래서 매각하는 사람들은 뭐 인근 토지의 이해를 구하면은 좀 매각할 수 있게 좀 해줘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또 각자 그 이제 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실장님의 어떤 그 스타일에 따라서 네. 조금 미래 가치가 있다 객관적 판단을 내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참 그 지금 그 땅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본의원이 저번에도 제안했듯이 그 땅을 팔아서 일반 세수에다 넣어서 세수식으로 잡지 말고 네. 파는 땅은 기금 성격으로 만드는 조례를 만들어서 네. 그게 만들어진 기금은 뭐 장기 미집행 그 도로 사업이나 이런 일반 도시계획 사업에 사용한다 이렇게라도 좀 정립을 해놔야 되는 건데 아마 그 지금 많이 들어오죠 의견이 소규모 토지들 좀
팔아달라고. 예, 저희가 지금 여기에는 그 공유재산 관리 조례 말고 또 이제 그 관리계획 변동 분안에서는 관리계획 변동 분안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은 처분했을 경우에 2,000평 이상 되는 거는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건이 들어온 거지, 실질적으로 이제 잔여지 같은 경우는 한 열 몇 건 정도 자체적으로 이제 매각을 할 계획으로는 잡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군유지가 본인이 이제 뭐 농경지 같은 건 이제 5년 이상 있으면 수익계약 조건이 되지만 그 옆에 이제 군유지에 같이 많이 있고 하면 미래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이제 매각을 안 하고 대부 쪽으로 이렇게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죠. 뭐 특별 양구군청의 어떤 공공시설물에 특별한 그게 있다 그러면 좀 가능한 말씀인데, 시장님 말씀이 그렇지 않는데도 미래 가치를 좀 적용해서 좀 판매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예, 것도 지금 좀 군유지가 이제 큰 덩어리로 이렇게 있을 때 일부러 이렇게 잘라 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이제 많은 군유지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저 공유재산 관리는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민의 편에 좀 입장을 좀 생각하셔서 예. 한번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네, 신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 의원입니다. 그 양국은 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과 같이 건립과 같은 그 예산이 크게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재정법에 맞추준해서 뭐 지방채를 발행한다든가 이렇게 지금 양구처럼 예상하고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 기금을 조성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 전국에는 그 신청사 건립에 관련된 그 기금을 운영하는 곳이 한 50여 개 지자체가 되더라고요. 근데 서울 어디입니까? 그 강북구를 제외하고 리모델링 그리고 시설 보강 사업에 대한 쓰임새는 없어요. 양구가 유일합니다. 지금 이 제4조 기금 운영 용도 4호를 보면은 현청사의 주변 환경 정비 사업도 들어가 있는데, 예. 이것이 기금 조성 목표액이 완료됐을 때, 예. 그 시기가 끝났을 때 다 운영이 되는 겁니까? 기금을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과정에서도 쓸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목표를 300억으로 10년을 잡고 있기 때문에 10년 뒤에 이제 그 청사를 신축하거나 뭐 필요에 의해서 쓸 예산으로 지금 기금을 지금 마련하고자 이 조례안을 지금 만드는 중입니다. 네. 그 목적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례명과 이 기금의 용도는 뭔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 건립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건축물이나 뭐 조형물, 뭐 탑 이런 것들을 새로 세우는 것으로 이제 인식이 돼 있는데, 현 청사 리모델링에 그 건축 기금을 수여진다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건물을 신축하고 건립 얘기를 하시죠. 건립의 개념은 이제 저희는 포괄적으로 지금 봐가지고 부지 매입비도 그 당시에 있어야 될 테고, 혹시나 다른 청사로 옮겨갔을 경우에 예. 그 다음에 또 주변에 조경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런 거 다 따져가지고 10년 뒤에 지금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 청사가 군청 말고도 읍면도 지금 80년대 중반에 거의 다 신축을 했기 때문에 이제 10년 뒤면은 40년 이상, 뭐 50년 가까이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신축할 것도 있겠지만 이 돈을 가지고 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좀 폭넓게 이렇게 좀 쓰임 용도를 좀 확산시켜 놨다는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청사를 건립하게 되면 지금 기금의 용도 1호와 2호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네. 그다음에 4호 이거 뭐 현청사 주변 환경 정비 사업비 이런 내용은 사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돈의 이제 쓰임 용도를 청사 그 당시 10년 뒤에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축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건물이 그 군청 건물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청사 건물들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기금이 마련된 뒤에
쓰일 수 있는 폭을 좀 넓히는 의미에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 기금이 완전히 조성이 되고 난 이후에 쓰여지는 용도라고 예. 받아들이면 되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3조 1호 1항에 보면은 그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그리고 3조 3호에 보면은 일정 금액 이상을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그 전입과 출연은 그 회계가 틀립니다. 근데 전입은 내부 거래를 얘기하는 거고, 출연이라는 것은 경상 이전, 주머니가 틀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출연은 전입금 내지는 전출금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초에 요 이제 사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금액을 이제 한번 그 사전 설명회 때도 보고 드렸듯이 300억이라는 거를 기금을 이제 못을 박으려고 그랬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풀다 보니까 그 돈을 어떤 그 부담하는 거를 좀 의무를 좀 둬야 되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풀이해서 당시에는 좀 넣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뭐 전입이냐 내부 거래냐 그런 쪽은 생각을 좀 안 하고 출연의 개념이 이제 뭐 남한테 이렇게 내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죠. 또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내용이 좀 맞지 않는다면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임경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경렬 의원입니다. 네. 지금 그 공유재산이 대부 나가 있는 게 몇 건이나 되죠? 지금 건물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머릿속에 추정하기로는 한 16건 되는데 토지는 상당히 좀 많아가지고 지금 뭐 지역 특산품이나 뭐 생산 제품을 홍보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데요. 네네. 이 관리, 그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체계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한번 신경을 쓰시면 청정 양구의 이미지가 좀 더 돈독해질 것 같아서 예, 저희가 저희가 그 부분도 한번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해서.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지금 군에서 이제 행정재산하고 일반 재산하고 구분해서 행정재산은 실과서에서 사업소 실과서에서 관리를 하고요. 일반 재산만 저희가 이제 관리하다 보니까 행정재산 쪽에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재산은 건물 같은 건 되게 개인들한테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임대 대부하고 이런 형격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한번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한번 신경 써서 좀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부 받으신 분들이 좀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예, 그런 부분을 수잠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공약 스토어 지금 네 가구 가운데 한 가구가 협의가 안 된 것 같은데 예, 이것도 좀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예, 전체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네, 종합민원 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신철호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양국은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3조 제3항 중 출연을 전출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양국은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잠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 양국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국은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여 제3조 제3항 중 출연을 전출로 한다로 수정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회 변동분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국은 민관협치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국은 공직문화혁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국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국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용호입니다. 첫 번째, 양국은 민간협치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상위법령에서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의 설치 운영을 금지하고 있고 공직문화 혁신과 관련된 중복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의 준수와 위원회 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양국은 민간협치위원회 기능 중 공직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에 되어 있습니다. 안 제8조 제1항 제2호가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 미발생으로 비용 축에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양국은 공직문화혁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 양국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개선을 통한 위원회를 예시화하고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한 현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 위촉을 통해 위원회와 행정 간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국은 공직문화혁신위원회 구성 및 위촉으로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30%로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 임기와 관련하여 안 6조에선 2년에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에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고, 안 7조에서 위원회 위원 회촉에 관한 사항, 안 8조에서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9조에서 부위원장의 직무와 관한 사항은 삭제를 하였으며, 그리고 안 12조에서 위원회 회의와 관한 내용으로 비공개 원칙을 공개하는 공개 원칙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이것도 위원회 운영에 관한 개정사항으로 비용 미발생으로 비용 축에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양국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작성례를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2조와 5조까지에서 복무선서, 책임안수, 비밀엄수, 친절 공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6조에서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7조 및 8조에서 겸임 및 파견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9조와 10조에서는 해직자 근무, 복장, 신분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11조부터 14조까지에서 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15조에서는 국외 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와 17조에서는 보칙 규정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이 조례안도 규정 개정과 관련한 사항으로 비용이 발생되지 않은 관계로 비용 축에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양국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국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육군 국방개혁 2.0으로 관내 군부대 개편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육군 국방개혁 2.0과 관련하여 관내 군부대 개편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육군 제1729 부대 해체에 따른 협의회 위원, 육군 제1729 부대 참모장 및 작전 담당 간사인 육군 제1729 부대 작전 참모와 관련한 사항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이 사항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관계로 비용 측에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군협치 활성화 지원 조례하고 궁중문화혁신위원회 조례 두 가지를 좀 같이 놓고 좀 보겠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에 보면은 8조의 2항 공중문화혁신에 관한 사항을 이제 삭제를 했죠. 예. 그런데 이제 16조에 가다 보면 군수는 협치위원회가 권고한 이거를 이제 협치라는 걸 빼고 위원회라고 이제 기재를 했어요, 그죠? 예. 자, 그럼 이 위원회라는 거는 공중문화혁신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이나 권고안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아니, 여기에서는 협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내용을 보면 공중문화혁신에 관한 사항이 되면 이 16조도 이게 개선이 되거나 전체가 삭제돼야 될 사항 아닌가 해서 행정 절차 제도 개선 민과 관의 수평적 협력 관계 이런 거를 따지면 협치위원회에서 이거를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공중문화혁신에 관한 사항이 8조에서 없어졌는데 16조에서 이 관한 사항이 없어졌는데 이걸로 여기서 같이 없어져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우리가 이제 공중문화혁신의 조례가 개정된 게 이제 어떤 구성하고 위원 임기, 해촉, 직무, 부위원장 이런 지금
그 직책에 대해서 어떤 지금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공중문화혁신위원회에서 보면은 역할이 공무원 부정부패 쇄신 및 사기 양양 뭐 시책 발굴 제시, 능동적 공직문화 발전 방안 제시, 적극적으로 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발전 방안 제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이 할 게 여기 위원회에서 혁신위원회에서 할 사항이 예. 그런데 지금 이쪽에 8조의 공직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이 삭제됐다 그러면 예. 16조도 같이 삭제돼야 되는데 군수는 위원회가 권고한 그럼 협치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권고하는 거에 또 이런 사항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16조가 8조 2항이 삭제되면서 16조가 존치에 대한 존치를 하는 게 없애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인데 지금 과장님은 어떠신지요? 이건 또 다른 뜻으로 또 운영할 수가 있다라는 걸 또 판단을 하시려는지 병행되는 것 같은데. 예, 여기에 그 민관협치위원회의 기능은 지금 이제 기존에 공직문화혁신 말고도 몇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군의 주요 현안을 갖다가 심의하고 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민간 협치에 관한 사항 뭐 그래가지고 기능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제16조는 지금 이제 공직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했으니까 삭제한다면 16조 제도 개선 및 정책 평가 조항은 없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게 이제 의원님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기능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능에 따른 그런 그 제도 개선이나 정책 평가 그래서 이 문제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협치위원회가 권고한 이렇게 이 말은 맞는데 여기서 위원회라고 해놓으면 지금 각 위원회를 지금 협치위원회에서 다 지금 뭐 통제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 내포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양국원에 있는 각 위원회가 여기서 보면은 군수는 위원회가 권고한 군정활동에 대한 평가 또는 그런 각 위원회에서 권고한 거를 지금 여기 와서 이 협치위원회에서 다 다루겠다는 뜻이 되지 않나 싶어서. 여기는 여기서 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그 민관협치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5조 8조의 2항이 공직문화혁신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면서 이 밑에 16조가 바뀐 게 협치는 빼지고 위원회가 권고한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이 뜻이 협치가 계속 가려면 가든지 이 뜻이 이렇게 난 얘기지. 그럼 위원회가 제도 개선 및 정책 평가 이렇게 나오면 위원회가라 그러면 공직문화혁신위원회 외에도 다른 위원들도 협치위원회에서 다 뭐 통제가 되냐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인 거죠. 이 보통 조례에는 그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이 길기 때문에 대부분 그 조례에서는 그 한 번 그 위원회에 대해서는 이제 그 생략을 해가지고 그 전체적인 용어를 이제 좀 줄여서 규정을 좀 하거든요. 단순히 지금 협치위원회라는 걸 협치를 빼고 그냥 위원회로 한다 이런 뜻이다 단순하게 그렇게 설명이 됐어야 되는 건데 이 위원회라고 되니까 이해하겠고요. 어쨌든 이쪽의 위원회는 또 이 독립되게 본연의 업무만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본연의 업무만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좀 각별히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도 또 생기지 않게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사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네, 박기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기남 의원입니다. 민간협치 제8조에 공직문화혁신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직문화혁신위원회 운영을 일부 개정 조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좀. 민간협치 제8조에요. 예. 공직문화혁신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양국은 공직문화혁신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 조례해서 예. 다시 살려내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게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2항에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관을 설치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멋을 박아놨는데 예. 굳이 공직문화혁신위원회를 일부 개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이제 그 공직문화혁신위원회의 그동안 운영 사항에 대해서
지역 주민 또 의원님들께서도 운영상에 좀 모순이 좀 있다, 또 지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의견을 좀 받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정하게 됐는데요. 공직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이 협치위원회 활성화 지원 조례와 공직문화혁신위원회 운영 조례에 같이 그게 이제 좀 중복성이 좀 있었어요. 공직문화혁신에 관한 사항이. 그래서 민간협치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는 그 조항을 삭제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공직문화혁신위원회 운영 조례는 그간의 그 운영상의 문제점을 좀 해소하고자 이번에 이제 개정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직문화혁신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에서는 위원 구성,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위원 임기, 그리고 위원장의 직무 등을 좀 보강을 했다고 좀 해서 이번에 이제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면 조례요. 일부 개정 조례안에 제가 5조 신문 15일 이상 공개 모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위원 이촉이 정수에 부족할 경우 군수가 외로 전달했습니다. 그럼 군수가 이렇게 했을 때 다시 재촉이 가능한지요? 이촉이 좀 가능한지요? 이제 지금 이제 예외 조항으로 이제 둔 거는 공개 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신청이 없거나 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외 조항을 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어디까지나 이제 위촉자는 이제 최종 위촉자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수의 그거는 뭐 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일 이상 공개 모집하였음에도 모집한 사람이 없으면 이전 조례로 그냥 가신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군수님이 그냥 유축하는 걸로. 아닙니다. 공개 모집 절차를 밟아서 신청자가 없을 때. 예, 없을 때는 이제 예전 절차에 따라 군수가 이제 직접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개 모집을 하심에도 신청자가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얘기인데 관심이 없는 조례를 굳이 지속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제가 뭐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신청이 없다고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 공직문화혁신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운영상의 문제점을 이제 개선하고자 지금 이제 개정안을 결국 이제 제출하게 됐고, 또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또 불거진다면 또 개정할 수도 있고, 그거는 앞으로 이제 운영을 해 나가면서 뭐 보완을 해 나가면서 운영을 하든, 또 이게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한다고 한다면 폐지할 수도 뭐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양국은 공직문화혁신위원회 일부 개정 조례안이 그 개정 조례안 되듯이 좀 운영상 묘미를 잘 찾으셔가지고 운영하시는데 좀 하자가 없게끔 꼭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개정안에서도 행정 집행부의 공동위원장으로 이제 부군수가 이제 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위원이 이제 포함이 되면은 아무래도 운영상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길 기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신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 의원입니다. 그 양국은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3항 제1호를 보면은 그 경비과장이라는 직책이 나오는데 그 과장님 경비과장이라는 직책을 들어보셨는지요? 예, 없습니다. 이 1999년 5월 달에 없어진 그 직책입니다. 지금은 1급서에 남아 있는 직책인데 지금 경비과장의 과거 업무는 현재 그 경비와 작전계를 가지고 있는 정보보안과장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정보보안과장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제가 이거는 사실 제가 이게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사실 세심히 좀 살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같은 항 4호를 보면 또 거기에도 정보 담당 간사에는 553 안보지원부대 방처팀장과 양구경찰서 정보보안과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1호의 작전 담당과 그 4호 정보 담당 간사는 그 중임이 되는데 이거 관계 없겠어요? 저는 그거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그 1호의 경비과장은 그 정보보안과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네. 옳다고 봅니다. 네, 네. 저도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양국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2조 제3항 제1호 1호 중 육군 제1729부대 작전참모, 육군 제7162부대 작전참모를 육군 제7162부대 작전참모로 하며를 육군 제1729부대 작전참모, 육군 제7162부대 작전참모, 양구경찰서 경비과장을 육군 제7162부대 작전참모, 양구경찰서 정보보안과장으로 하며를 수정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양국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의결은 잠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질의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네. 신철희 의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특별한 질의가 아니라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양국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관련돼서 제가 유심히 좀 봤는데 그 내용은 주로 자녀들을 위한 자녀들 봄, 뭐 육아 시간, 모성보호 시간, 자녀의 군입병에 관련된 그 시간을 할애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있어야죠. 그렇지만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양구군에서는 전국 유일하게 그 봉양수당을 지급하는 군입니다. 우리 양구군 공무원 중에서도 노부모를 봉양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자녀에 대한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는 만큼 우리 양구군에서도 양구군의 그 노령화, 그 저출산과 수명 연장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고령화 시대가 그 도시보다도 더 심각하게 그 사회 현상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시간을 내시는 공무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복무 조례에도 우리 양구군에서만큼은 이 부모님을 위한 시간을 좀 할애할 수 있는 그런 그 법적 근거가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이게 이제 공무원 복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요게 이제 조례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수당을 별도로 부모 봉양 수당이랄까 방금 그러시 요거는 아마 이제 상위법을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아니, 수당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 예. 부모님의 여러 가지 이유상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공무원들이 시가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할애가 전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하여튼 요거는 부모 봉양과 관련된 휴가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좀 신설할 필요는 있다고 지금 보는데요. 예. 차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사일정 제9항 양국은 통합 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의사일정 제6항 양국은 민관협치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국은 공직문화혁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국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죄송합니다. 또 네. 의견 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국은 민관협치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서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국은 공직문화혁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국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국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여 제2조 제1항 중 육군 제1729부대 작전참모, 육군 제7162부대 작전참모를 육군 제7162부대 작전참모로 하멸을 육군 제1729부대 작전참모, 육군 제7162부대 작전참모, 양구경찰서 경비과장을 육군 제7162부대 작전참모, 양구경찰서 정보보안과장으로 한다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국은 작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금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입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보훈령의 수당을 인상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 보훈령의 수당을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하고 수당의 환수 시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한 안 제11조 제2항을 삭제하며 기타 문구 수정, 별지 서식의 관계법령 인용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국은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참전 명예수당을 인상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제1호의 참전 명예수당을 17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타 문구 수정, 띄어쓰기, 별지 서식의 관계법령 인용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서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국은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국은 예술인촌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군배입니다. 양국은 예술인촌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예술인촌 입주신청 관련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예술인촌 명칭, 예술인의 정의, 입주신청 시 이행사항 등을 변경하여 문화예술인의 관내 유입을 유도하고 예술인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먼저 제명 변경입니다. 양국은 예술인촌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양국은 미석 예술인촌 조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 1항 제5호의 입주 후 토지와 주택의 매매, 임대 금지에 관한 단서 조항을 입주 후 10년간 토지와 주택을 매매, 임대, 명의 변경, 상속 증여 등을 금지, 임대 또는 명의 변경, 상속 증여 등 할 경우 양국은과 협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고 조례안 신규 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비용 축에서는 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구군 예술인촌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구군 빈집 정비 및 정주 여건 개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 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건축과장 조건묵입니다. 양구군 빈집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노후되고 방치되어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와 농촌 주택 개량 사업과 관련한 주택 설계비 등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존 주민은 물론 귀농 귀촌자의 유입 및 정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후된 빈집의 철거 정비와 건물 상태가 양호한 빈집의 수선 활용을 유도하고 주택의 신축 또는 노후주택 개량 등 농촌주택 개량 사업 추진 시 주택 설계비 등 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정주 여건을 개선을 지원하여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민 유입 촉진 및 지역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빈집 정비 및 정주 여건 개선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 및 지원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빈집 실태조사 및 농촌 정주여건 개선 시책 등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 요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빈집 정보 관리 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4월 8일부터 4월 29일까지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 법령, 비용 축에서는 부침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빈집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 지원 조례안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지적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빈집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 지원 조례안이 그 의회에 그 당초에 그 사전 보고할 때 윤석열 의원님하고 이제 본의원이 좀 그 걱정하는 내용을 좀 말씀드렸는데, 조례에다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뭐 적을 그 기재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거를 이제 시행 규칙 등으로 보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맞는 겁니까? 예, 정확하게 이제 시행 지침이나 시행 규칙에 저희가 그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또 걱정되는 게 조례로 돼 있는 거는 거의 준수가 되는데 이 시행 규칙이 이연령 비연령 되는 수가 많아요. 임의대로 그런 것도 걱정이 되니까 거기도 좀 확고하게 좀 시행 규칙도 좀 해서 사전에 저희 의원들이 좀 걱정했던 거를 좀 완벽하게 좀 그렇게 역수해 보는 일이 없도록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들이 그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잘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 규칙이나 시행 지침에서 정확히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적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구군 빈집 정비 및 정주 여건 개선 지원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이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국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근순입니다. 양국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과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국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및 분소의 위치를 제2조에 명시를 하였고 농기계 일일 임대료 기준을 제9조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의 기능 조정안을 제1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비용 축에서는 5천만 원 미만으로 미첨부하였고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세부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임대사업소의 위치가 기존에 양국은 남면 양남로 319-21에 둔다를 그 분소가 저희가 설치된 관계로 분소를 포함하여 별표에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9조입니다. 사용료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사용료를 기존에는 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농기계의 기종별 사용료를 저희가 기준으로 사용료를 받아왔으나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 임대사업 시행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받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 기능입니다. 위원회 기능 중 상위법 개정에 부합되게 기존의 주요 위원회 기능 중에 주요 농기계 구입 시 기종 선정과 사용료 산정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 내용을 법에서 사용료를 결정하였으므로 그 두 가지 항목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항목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 개정으로 저희가 이제 기존과 개정안에 따라서 임대료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개정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다 통일된 가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농기계 구입 가격에 따라 그 임대료가 산정이 됩니다. 산정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농기계 구입 가격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일종의 파종기나 인력 피복기 등이 되겠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지금 현행은 3,000원을 받았는데 이게 10,000원으로 좀 인상됩니다. 그리고 100만 원부터 2천만 원 미만 농기계 가격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임대료 금액이 다 하향 조정이 되게 되고 2천만 원 이상의 농기계 가격에 대해서는 주로 농업용 굴삭기나 트랙터 등 좀 대형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이런 농기계에 대해서는 인상이 되는데 적게는 2,000원부터 81,000원까지 인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10만 원, 100만 원 밑으로는 뭐 3,000원에서 10,000원이 인상된다는데, 이런 게, 기계화 촉진법 시행 규칙을 굳이 자치단체에서 따라갈 이유가 있는가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굴삭기 이런 종류, 대형 종류에 대해서 임대가 나갔을 때
거기에 대한 그 사용자가 임대료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혹시 인사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시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시행 규칙이 법이나 이 부분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 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에서 그 임대료 가격을 정하도록 위임을 해줬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전국적으로 다 틀리고 어떤 민원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그 금액을 통일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농기계 임대했을 때 그 보험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부 다 보험은 다 가입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100만 원짜리 정도 이하의 거는 3,000원 내고 갔는데 지금부터 10,000원 받겠다. 상위법이 그래서 앞으로 3,000원 냈는데 10,000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실무자들이. 네, 그렇습니다. 참, 이런 거는 그렇게 법을 안 따라도 될 것 같은데, 관련 공무원이 조금 적극적 민원으로 총대를 한번 매주셔야 될 만한 사항도 가능한 것 같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 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사용자들이 좀 불만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불만이 무엇이고, 또 센터에 농업기계 임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식의 조치가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 라는 거를 좀 보완 체계하고 그다음에 불만 요소가 대표적으로 되는 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좀 불만 요소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이제 무상임대 중입니다. 이제 기존에 무상임대, 유상임대를 할 때는 최고 한 번에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을 3일까지 줬었는데 지금 무상임대하면서 저희가 이틀로 좀 줄였는데 큰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농업이라는 게 농번기에 어느 한정된 그 기간 안에 어떤 동일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 농기계가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얘기가 좀 있고 그런데 이게 그 농기계의 종류나 이런 부분들 저희가 반영을 해서 이번에 노후 농기계 교체나 이런 부분을 이제 사업을 하면서 그런 민원들을 조금씩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농기계 임대사업소 전국에서 이제 평가를 하면서 30위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중앙에서 이제 일부 예산을 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저희도 일부 지원을 받아서 올해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노후 농기계를 이제 교체 사업을 하는데 그럴 때 좀 반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계화 총칙법 시행 규칙에 따라서 금액을 받는다. 지금 무상으로 나가는 건 또 뭐예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농민들도 어쨌든 이제 좀 불편한 부분 여러 가지 그런 분위기 차원에서 저희가 4월부터 6월까지 무상 임대해주고 있는데 거의 지금 아마 5월 말 되면 웬만한 농업들이 파종이 거의 이루어질 것 같고 6월 달에는 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촉진법에 따라서 100만 원짜리 이하는 3,000원에서 10,000원을 받아야 됩니다라고는 스탠다드를 해놓고 여기는 이 법을 무시하고 무상으로 준다 그러면 이런 게 운영 의무가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 자체적으로 농기계네. 그래서 우리가 양국은 농기계 임대 사업소의 어떤 설치 운영에 대한 게 센터의 수익이 목적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그죠? 네, 농업자의 수혜가 목적이 있는 거지 센터의 수익의 목적이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농사짓는 농업인들의 그 수혜의 목적이 있는 거니만큼 이런 걸 좀 탄력적으로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이게 지금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표준안을 마련한 내용은 전국에 그럼 다 같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1번 항의 100만 원 미만을 구분할 수도 없고, 더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농업기계 구입 가격에 따라서 네. 좀 다른데 농업기계라는 게 사실 이제
구입 시기에 따라서 좀 또는 이제 부속 기계가 포함되느냐 어떤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금액에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은 임대료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어쨌든 구입 가격에 대한 거는 저희가 다 서류상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시스템에 반영해서 그렇게 좀 임대료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3,000원을 받던 걸 3,000원으로 임대를 했던 것을 때로는 6,000원을 주고 임대했던 장비가 10,000원으로 인상이 된다 그러면 농민들이 좀 당황스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왜 그렇게 됐는가를 정확하게 그 홍보를 하셔가지고 예. 그 불만이 좀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 양구역이 5천만 원 이상 장비는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네. 횟수로 보면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임대하는 장비가 보통 뭐 로타베이터, 회전쟁기 네. 등인데 이게 이제 이 작년에 임대 실적으로 보면 그런 장비가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하는 그런 장비가 가장 많이 지금 이제 임대가 많이 나갔고요. 보통은 이제 400만 원에서 800만 원 하는 장비들이 주로 임대가 좀 많고 그리고 또 100만 원 미만도 사실 임대가 좀 많은데 이 부분은 사실 비용이 좀 많지는 이렇게 크게 부담되지는 않는 부분이라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법이 이제 조례가 개정되면서 홍보를 전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네. 어쨌든 뭐 홍보를 좀 많이 하시고 혹시나 그 이 척지법에 관련돼서 방법이 있다면은 100만 원 미만의 그 차등으로 그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면은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기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좀 전에 농기구 교체하신다는데 이게 관내 업체를 통한 공개 웹사이트니까 강원도 전체를 위한 그거 지금 저희가 이제 거의 기종은 어느 정도 선정해 있는데 그 작은 농기계는 대부분 이제 저희가 큰 농기계는 그 조달에 올라가 있으면 조달청을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좀 빨리 구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일부는 이제 작은 농기계는 관내 업체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조달하는 게 한 2천만 원 미만이 아마 조달로 우리 차량 구입은 2천만 원 미만이 조달이고요. 그 이상 미만은 자체 구입도 가능한데 예. 여기 보시면 저희가 올해 봄에 갔더니 농기계를 구입을 많이 하셨더라고 했더니 지원할 때 물어보니까 그냥 저희 그냥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어디서 했는지. 그러니까 관내 업체도 2천만 원 미만은 좀 관내 입찰을 통해서 관내 업체들 거 좀 많이 팔아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예. 저희가 지금 가능하면 관내 업체들 좀 이제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시기적으로 그거 좀 분류를 좀 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수리하는 부분 여러 가지 그런 또는 이제 관내도 수리하는 부분이나 부품 구입 이런 거는 거의 다 관내를 이용하고 있고요. 물건 구매만 지금 약간 이제 분리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관내 업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구매도 관내 업체를 하는 게 아마 AS 같은 게 빨라서 예. 그리고 그 밑에 임대 사업 시행 기준 촉진법에 보면 나항에 농업 기계를 30일 이상의 중장기로 임대하는 경우 이거 예전에 없었죠? 예, 저희가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없고 지금 뭐 최대 3일 정도만 임대를 해주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소에서 3일까지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시행 기준에 농업 기계를 30일 이상 중장기로 임대하는 경우를 얘기했는데 이런 건 아마 이거는 이제 저희 임대 사업소보다는 저희가 일관 기계화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별도의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우리 임대 사업소에서 단기 임대하는 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제가 알기도 장기 임대는 없었는데 여기 들어와 있길래 혹시 이게 가능한지 아니면 이 장기 임대라는 게 혹시 그 영업을 목적으로다가 임대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많이 좀 참고하셔가지고 좀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네, 임경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경렬 의원입니다. 조례하고 다른 사항인데요. 동명원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업무 보고 때는 한 4월쯤 착공한다 그러셨는데 지금 한 달 정도 지연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연이 좀 됐습니다. 저희가 그 4월 달에 이제 입찰을 올려서 사실 4월 안에 착공을 했어야 되는데
지방계약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그 입찰 시스템이 반영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게 4월 13일부터 4월 말까지 그게 이제 시스템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국적으로 아마 그런 입찰에 대한 공사에 대한 입찰은 전체적으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초에 입찰을 해서 지금 오늘이나 내일 계약을 할 거고요. 금주 중에는 이제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예, 부지 저기 토목만 먼저 지금 예, 입찰이 나온 토목하고 거죠? 예. 건축하고 일부 중복돼서 착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토목은 주 내용이 포장에 대한 부분, 배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 있는데 우선 토목하는 업체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건축 부지에 대한 그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 건축을 빨리 좀 토목하고 건축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러면 예, 주공하신다는 예, 예, 말씀이시죠? 예. 농민들이 그 농번기철에 좀 빨리 해줬으면 하시는 바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좀 빨리 진척이 돼가지고 가을 수확기에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구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 박기남 간사님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기남 간사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등 의원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박기남입니다. 지금부터 제259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원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20년 5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의회 의원 행동 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코로나19 양구군 긴급 지역 경제 활성화 자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 공유예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20년도 공유예산 관리 계획 3회 분도안, 양구군 민간협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 공직문화혁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예우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 예술인촌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 빈집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 지원 조례안, 양구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각 안건은 제1차 조례 등 의원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원안 가결 12건, 수정 2건으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기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심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의안은 5월 2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